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피부 질환과 25년이나 걸려 치료한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25년이나의 피부병이 있었으니 해봤던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 이것들을 다 하고 난 뒤에 제 피부 상태입니다. 이때가 25년 된 피부 치료 상황이죠. 언뜻 좋아 보이긴 한데 보이시나요? 손이랑 얼굴 색깔 차이요. 사진상으로는 이 정도지만 실제로는 더 크고요. 이때도 저는 늘 듣는 이야기가 얼굴 왜 이렇게 빨개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연히 제가 실제로 느끼는 정도는 훨씬 더 컸겠죠. 그러다가 단 2개월 만에 저는 주변에서 얼굴 좋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얼굴 뭐 한 거야? 완전 달라졌네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기록을 남겨두고 싶었어요. 너무 방대한 기록인데다 육아로 인해 바쁘다 보니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가끔 저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도움을 주고 싶은데 너무 많은 이야기다 보니 정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봤던 것들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실제로 해봤으니 이건 이렇다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러다 기억에서도 사라질까봐 이제는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촬영한 영상인 만큼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던 내용들을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토피가 25년 전 처음 시작되었어요. 손등과 팔꿈치, 무릎과 무릎 뒤, 목과 같이 접히는 곳마다 가려움이 심했고요. 어린 나이에 생각 없이 긁으니 거북이 등 딱지같이 피부가 두껍게 딱지가 않고 갈라졌었어요. 성인이 되고 얼마 안 돼 지루성 피부염이 시작되었어요. 건조한 겨울에 히터바람을 맞다가 시작했는데 이것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아토피는 그나마 몸이었는데 지루성 피부염은 얼굴이었어서 몸과 마음 모두가 힘들었어요. 지루성 피부염이 생긴 지 1년쯤 넘어서부터였어요. 그동안은 건조한 겨울에만 조심해야지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햇빛을 많이 본 날이면 얼굴이고 몸이고 두드러기가 생기면서 간지럽기 시작하는데 하루 햇빛을 보면 한 달을 고생이 되는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물놀이를 가야 할 때면 남들은 수영복을 입고 그렇게 다니는데 저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감싸고 있었어야 됐죠. 제가 피부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그 외에도 다른 증상들이 함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었다 싶습니다. 저에게 나타난 증상들은 25년 전 아토피 시작과 함께 신경성 위염이 있었어요. 13년 전 지루성 피부염 시작과 함께 과민성 장염이 시작되었습니다. 12년 전 햇빛 알러지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10년 전에는 우울증이 시작되었습니다. 9년 전부터는 위산저하증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 아토피 치료는 약국이었어요. 25년 전 당시에는 아직은 아토피라는 병명이 유명하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어린아이였지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동네에 피부로 유명한 약국이 있어서 그곳에 방문했을 때 약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이 병은 14살까지 치료가 안 되면 평생 가니 지금 꼭 고쳐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음식 리스트가 A4 한 장 가득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지키지 않았고 그냥 약만 바르고 끝이 났습니다. 이후로도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제로 13년을 치료했습니다.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피부과에 가서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약을 발랐고 다행히 그 정도로도 충분했어요. 처음에는 간편하고 좋았어요. 그러다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기 시작하고부터는 연고를 끊으면 며칠 만에 재발이 되면서 스테로이드를 끊어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햇빛 알러지가 생기면서부터 선생님한테 햇빛 알러지는 고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불치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토피로 인해서 오랫동안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지루성 피부염도 생겼죠? 그런데 햇빛 알러지까지 생겼으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피부과 선생님은 저에게 그냥 약만 처방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불치병이다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방 치료는 그만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방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방 치료는 다들 아토피도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방 치료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번 돈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피부 질환인 만큼 부모님께 금전적인 부분을 의지하면서 치료에 집중하기 어려울 듯 했기 때문이에요. 한 달에 약값으로만
60만 원. 갈 때마다 치료한 돈을 합치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한방 치료를 할 때는 반신욕과 땀 빼기를 하라고 하셔서 원룸에 살던 저는 찜질방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돈도 적지 않았어요. 또 암환우들이 먹는 고기 지금 생각해보면 목초우죠. 그런 게 아니면 먹지 말라고 하셔서 동물복지 계란 외에는 육류도 먹지 않으며 1년을 넘게 치료를 했는데요. 간지러움이 조금은 줄어든 듯 했지만 일정 수준 이상 나아지지 않았고 감기도 이겨내지 못하는 몸으로 점점 더 변해가서 너무 힘들었던 와중에 주변의 한약사님의 조언으로 한의원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어요. 한약이 저에게 너무 안 맞는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방 치료를 처음 한 게 아니었고 2번째 한 치료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방 치료랑도 헤어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한방 치료도 그만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워낙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 제가 알게 되었던 병원 관계자분들에게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다 가정의학과를 추천해 주셨는데 당시에 닥터조 선생님의 캐스트를 들었던 저는 카페에서 알게 된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알러지 검사도 받았고 엄청난 알러지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알러겐을 다 제거했어요. 한국인들을 피하기 어렵다는 마늘이 엄청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제거를 했습니다. 항생제 처방으로 3년 정도를 치료했던 것 같아요. 이 치료도 쉽지는 않았어요. 다이오프 증상이라고 해서 설사를 동반한 복통이 엄청났습니다. 이 증상이 심해지면 약을 교체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을 빈번히 일어났었고 그런 증상이 생길 때면 꼭 우울증도 함께 왔었어요. 이때 위산저하증도 진단받아서 치료를 했는데 HCL이랑 초유도 같이 먹었고 식후에는 식초 한 모금을 마시고 물은 2-3시간 동안 먹지 않는 방식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이건 효과가 있었어요. 치료를 하면서도 저는 식단도 함께 했었는데요. 한의원 치료를 하고 난 후에는 해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초반까지 정말 식단이 엉망이었거든요. 밀가루도 엄청 많이 먹었고요. 라면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주스 클렌징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채소와 과일을 섭집을 해서 일주일을 밥도 없이 그것만 먹는 건데요. 그런 것도 해봤고요. 유사나 유스킨 같은 유명한 다단계 영양제 회사의 디톡스 프로그램도 각각 2번씩이나 진행해봤어요. 이것들의 결과는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안쓰러울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얼굴은 시커매지고 밥도 안 먹고 쉐이크만 먹고 있으니 속이 탔다고요. 결과는 뭐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영양제를 먹어서 좀 건강해진 느낌 정도는 있었지만 특별하게 증상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이후에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보면서 좀 더 제대로 된 식단을 하자 해서 키토 대신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식단에 대해 공부하면서 기름부터 바꿔야겠다 싶어서 올리브유로 바꿨고 계란은 꼭 동물복지 이상으로만 구매를 했어요. 키토제닉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탄수는 거의 없이 야채와 단백질로 식단을 채웠습니다. 당을 써야 할 일이 있으면 대체당을 썼고 저염식에 밥을 정 먹어야 하는 경우에는 현미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배에 가스가 차는 증상만 생겼지 피부와 관련한 개선은 없었어요. 물론 건강해진 느낌은 받았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도 뺄 수 없겠죠. 저는 정말 에뛰드 같은 저가에서부터 백화점 화장품의 다단계 고가까지 안 써본 게 없었어요. 유스킨 같은 브랜드의 고가 화장품은 한 달에 패키지로 구매하면 30-40이 되는데 매달 구입하는 품목들만 해도 최소 20만 원 넘게 들어가요. 거기에 피부 관리실도 가끔 다녔고 정말 자극 없는 레이저라 해서 피부과 레이저도 받았었어요. 결과적으로 충분한 변화와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제품이나 시술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아로마 테라피를 배우면서 화장품을 전부 아로마와 천연 오일로 교체했어요. 화학적인 것은 없이 전부 천연으로만 하니 무엇보다 안심이 되고 효과도 만족스러워 한의원 치료를 하면서 좋았던 게 있었는데요. 바로 반신욕이었어요. 반신욕을 하는 게 좋아져서 좁은 원룸에 살면서도 반신욕을 했습니다. 땀을 빼면서 독소 배출을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운동도 많이 했어요. 순환을 좋게 해야 된다고 들어서 스트레칭도 하고 요가도 했고요. 이런 것들은 저의 정신 건강을 지켜준 고마운 것들이라 생각해요. 물론 피부에
확실한 효과가 있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해보다가 안 되니 환경도 개선해 보았는데요. 세제증후군이라고 하죠. VOC가 문제라고 해서 가구도 치우고 원목으로만 사용했고, 드린다면 최소 EE0 등급 이상으로만 사용했고요. 이불이나 속옷은 천연 소재에 가능하면 오가닉, GTOS 인증받는 걸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저는 합성 소재 이불을 쓰면 피부가 너무 간지러워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천연 소재로 쓰고 나니 잠자리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겉옷도 거의 천연 소재로만 입고 있어요. 그러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비타민 C액을 맞은 날이었는데요. 오히려 몸에 아토피 증상이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보다가 비타민 C에 옥설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식물 독소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던 중에 카니보어식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식단을 해오긴 했지만 카니보어는 양도 그렇고 제한함도 그렇고 넘사벽이라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이것보다 쉬운 식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 딱 감고 2개월을 밥 없이 소고기, 소지방, 기버터, 뼈육수로 식단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보다도 제 주변 사람들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는 질문을 했었어요. 사실 이렇게 식단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건 저도 너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25년 동안 갖은 방법으로 치료를 해봤었던 저의 경험으로는 식단만큼 가장 좋고 부작용 없고 확실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식단을 하는 거는 어차피 제가 먹는 밥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다른 추가적인 노력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을 다녔던 시절에는 유명한 병원은 좋은데 유명한 병원을 가려면 멀리 가고 웨이팅도 해야 되고 예약을 하는데도 시간을 써야 되죠. 그리고 약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약을 먹는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약간의 부작용도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식단은 제가 매일 먹는 음식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담이 없는 거죠. 무엇보다 피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의 정신, 저의 다른 몸, 모든 것이 함께 치유가 되었어요. 사실 제 주변의 지인들이 알아보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제 피부의 변화보다 제 몸의 변화를 더 크게 느끼고 있었어요. 체력이 너무 달라졌었거든요. 예전에는 충분히 힘들었었던 시간에 얼마든지 제가 거뜬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이런 저의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이전에 올렸던 저의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이 식단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심적으로는 말도 못하기 힘들었어요. 중간에 우울증이 있다고도 했었잖아요. 그만큼이나 이 피부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입했었던 카페도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런 카페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우울하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세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 몇 가지 정보를 가져오는 것 말고는 카페 활동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울해하는 그런 우울한 기분을 같이 받고 있다 보면 저도 같이 우울해지는 기분이 들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카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심리가 비슷해요. 건강해진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여기에라도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피부병이 있는 그런 카페를 들어가시는 것보다 식단을 하시는 분들의 카페나 이런 곳에 가입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